안녕하십니까? 하나원 문학관 TV를 진행하는 손흥섭 시인입니다.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제는 예고한 대로 제76화 하나원 시인의 수필 시작 과정입니다. 당초 이 시작 과정은 1958년 신문의 9월호에 수록된 작품이었으며 이 작품은 1988년 2월 1일 하나원의 명시 보리필이 142페이지에 수록된 작품을 바탕으로 제작하였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작품의 구성상 수필이라기보다는 논문이나 평론으로 분류하는 것이 옳을 듯 싶습니다. 시작과정 하나원 1. 머릿말. 현대 이전의 세대를 봉건시대라고 흔히 암흑의 대명사처럼 비웃는 폐습이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시를 쓰는 나로서는 암흑시대같이 보이는 이 봉건시대에 땅 위의 삼라만상과 눈에 보이지 않는 영계마저라도 지금보다도 아름다웠던 것이 아닐까 느낀다. 그처럼 아름다웠기에 아득한 태고 옛날부터 인간과 더불어 시는 태어났고, 아니 인간 이전에 있었을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기에 시는 꽃보다도 아름답고 피보다도 진하게 유유히 흐르는 강물보다도 그윽한 향기를 사람의 마음에 깊이 가을 하늘의 푸른 빛으로 물들여주며 그 마음의 푸른 빛깔은 심장을 붉게 마련하여 주며 핏줄 속에 따스하게 순환하면서 사람을 슬기롭게 승화시켜주는 것이라 믿는다. 여기서 영계라고 하는 것은 죽은 뒤에 영혼이 가서 머문다는 영혼의 세계를 말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영겁의 세월에 걸쳐 시는 인간의 감정의 기록이라 하겠다. 사람이 아름다운 것, 눈물겨운 것, 슬기로운 것 등을 대할 때 자신도 모르게 감동과 충격을 받았을 때 사람이 자신이 지니고 있는 최고의 감탄사를 아끼지 않고 도취하면 벌써 시가 싹튼 것이라 보겠다. 시는 옛날 사람들에게 꿈을 주었고 그 꿈은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을 달리하여 고대 예술의 각 부분을, 즉 다시 말하자면 음악, 연극, 회화, 조각 등을 창조한 것이라 믿고 싶다. 이러한 꿈에 긍휼한 구름다리가 필경 신을 창조하였고 나아가서는 태고와 더불어 속되지 않는 일월성신, 산천초목마저 거룩한 신이라 모시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한다. 여기서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불쌍하고 가엾게 여겨서 도와준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일월성신이라고 하는 것은 해와 달과 별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현대라는 소위 기계 문명의 세대에 있어서 사람으로서 가져야 하는 소박이라는 거룩한 순성이 점점 없어지고 악으로만 나빠져 가고 있다. 기계의 소음이 사람의 소박한 신경을 문들어 놓고 치차와 치차가 지그재그하는 마멸은 사람은 모든 것을 기계적으로만 생각하는 나머지 신경은 영양실조가 되어 불안과 공포의 까만 정막 속에 방황하고 나 자신마저 못 믿고 또한 나와 남의 거리를 점점 멀게 하고 그 사이는 칼날과 절벽과 암흑이 있고 나만이 살면 그만인 인간 불신 시대에 빠져 있다. 여기서 소박이라고 하는 것은 꾸밈이나 거짓이 없이 순수한 것, 그리고 순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성실함, 이런 것을 뜻하고요. 치차라고 하는 것은 둘레에 일정한 간격으로 톱니가 박혀 있는 바퀴, 그러니까 톱니바퀴 같은 것을 치차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이러한 인간 불신 시대에 악순환은
오늘날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막다른 절벽에 직면하고 있음을 말한다. 악에 가득 찬 이 시대를 아름답게 정화해야 한다. 그러자면 현실에 대한 냉엄한 파악과 비판을 갖고 이뤄져가는 인간성의 반성과 인간 복귀를 이룩할 수 있는 눈물 같은 그 옛날의 목가 리리리즘을 이 세상의 가슴에 부어주고 자연을 신같이 모실 수 있는 순진 소박한 시시대의 형성을 재촉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리고 오늘날의 시와 시인의 사명은 절실히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닐까 느낀다. 여기서 목가라고 하는 것은 전원생활을 주제로 한 서정적이며 소박한 시가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리리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시나 산문, 음악 등에 나타난 서정적인 정치 및 서정적인 분위기나 수법을 추구하는 정신, 그리스어 리라에서 유래한 리릭, 다시 말해서 서정시에서 비롯한 용어로 주관적이고 개성적인 정서를 표현하는 서정정신 및 문체를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이 시론, 여기서 시론이라고 하는 것은 시 일반에 관한 이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머리말에서 말한 바와 같이 시인에게는 자기의 시론이 있어야 하겠다. 어떤 시인이 좋은 시가 나올 수 있다면 그것은 그 시인이 다른 시인보다 높은 시론을 독자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세상이 아다시피 나의 경우를 말한다면 인간으로서 인간 학대를 받고 인간 대열에서 쫓겨난 나 환자이다. 나는 무엇보다도 인간이 되기를 바라며 그 투쟁은 인간에 대한 반항이다. 그러므로 나는 나를 누구보다도 문둥이라고 외치고 저주한다. 이 문둥이가 어떻게 하면 먼저 성한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이다. 이런 희원의 고개를 눈물 뿌리면서 돌아서 푸른 하늘가에 흰 구름 떠가고 꽃피는 청산에서 문둥이로서의 마지막 눈물을 거두면서 아린 눈으로 영고 성세의 인환의 거리를 보면서 인환의 거리의 인간사를 눈으로 뚫어지게 보고 새로운 인간 본래의 인간의 사무치는 그리움을 눈물을 체념하고 이 민족의 혈관 속에 영원히 따스히 흐르고 순환할 수 있는 오늘의 신화와 내일의 눈물 도는 메시지를 읊어내는 것이다. 여기서 희원이라고 하는 것은 기대하여 바라는 것, 그리고 영고성세라고 하는 것은 세월이 흐름에 따라 변천하는 번영과 쇠락, 이런 것을 뜻하고 있고요. 인환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살고 있는 세계, 그러니까 인간 세계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의 시라도 사람의 마음을 결정시키고 승화시켜야 할 것이 아닌가. 무릇 예술이란 것은 민족과 더불어 살고 또한 인간의 본질적인 것과 더불어 생명하는 까닭으로 이것을 떠나서 살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원 시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 충동과 영감의 시상. 인간사나 세상사나 또 자연의 삼라만상이나 내 마음을 붙잡고 불처럼 태우고 이글거리는 마음에 견딜 수 없는 발작과 충동에서 시작의 모티브가 생긴다. 시작의 충동에 견딜 수 없을 때 시상과 더불어 어떤 인스피레이션이 온 전신을 무아의 경지에 있게 하고 사유는 천개의 구름 밖으로 비상한다. 이 경지에 산미할 때 그것이 시가 되건 안 되건 오불관원이다. 이때 나는 부귀영화의 절정에 있는 사람 이상 행복하다. 아마 꿈만 먹고 살아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오불관원이라고 하는 것은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쓸 수 있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만약 시작의 발작과 충동이 있다 하더라도 여기에 인스피레이션이 오지 않으면 나는 이때 죽음과 같은 고민의 심원에 빠진다. 그래도
시작의 충동을 하나의 시로서 완성하려고 노력하는 마음에 침전한다. 여기서 인스피레이션이라는 영어 단어가 나왔는데요. 뜻을 보자면 창조적인 일의 계기가 되는 번뜩이는 착상이나 자극을 뜻하는데 한문으로는 영감이라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침전이라고 하는 것은 액체 속에 섞여 있던 물질이 밑바닥에 엉기거나 뭉쳐서 가라앉음을 뜻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침전에 고민할 때에는 산천초목에 의탁하는 마음으로 산다. 청산을 벗삼고 강 물가에 소요하고 한 그루 한 줄기의 초목에 존재의 진리를 나름대로의 세계에서 요구하여 본다. 또 술도 먹어 세상을 돈짝만한 몽룡 명정의 세계를 방황한다. 이럴 때 서울거리의 한복판에 서서 네온 불빛 밑으로 오가는 생선같이 미끈거리는 여인들의 시시덕거리는 수작을 쳐다본다. 또 음악도 회화도 감상한다. 여기서 몽롱이라고 하는 것은 흐리멍텅함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명정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술에 몹시 취한 것, 이런 것을 명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 번뜩이는 섬과 같은 인스피레이션이 예지의 푸른 호수에 불사조의 백조같이 그 자재로운 폼으로 물을 타고 있다가 짧은 찰나에 벌써 이별의 구슬픈 노래를 부르고 가는 곳조차 알 수 없이 날아가 버린다. 시작을 하려는 견딜 수 없는 충동의 영감이라는 것은 극히 있을 듯 말 듯하는 찰나적인 것 같다. 여감의 계시는 커다란 슬픔에 누워있는 밤의 청산같이 잠겨 장엄하고 실제와 이상의 윤곽의 구별은 마치 산말 위의 능선의 선같이 시공을 뚜렷하게 하고 있다. 여기서 여감이라고 하는 것은 풀지 못해 남은 바람이나 한, 또 계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진리를 신이 깨우쳐 알게 하는 것, 이런 것을 계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그늘진 청산의 거무스레한 곳과 검은 잿빛 밤하늘과 그 하늘의 별이 반짝이는 것은 명상과 예지의 영감의 계시와 같은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 것처럼 나를 어떤 절정의 옥자에 앉히는 것이다. 어떤 시작의 은총이 없으면 나는 사백의 고민의 문학, 또 문학과는 동떨어진 책장을 마구 뒤져보든지 또 먼저 말한 바와 같은 행동을 되풀이한다. 여기서 사백이라고 하는 것은 시문에 뛰어난 사람을 높여 이르는 말,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래도 하나의 시작의 최고의 결정권을 얻지 못할 때 혼나간 사람 모양 술세계를 방황하면서 오가는 사람, 특히 여인의 얼굴을 응시한다. 여인의 얼굴에선 이상한 것과 묘한 것과 엉뚱한 생각과 공상을 준다. 술은 또 하나의 사람을 만든다. 자기 면에서도 자기의 머리와 눈에 띄는 것이 새로워져 보일 때가 있다. 여기서 어떤 계시를 받지 못하면 그 시는 엮지 못한 채 노트 속에서 몇 년의 유망을 당해야 한다. 또 영원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유망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거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것. 그러니까 시상이 떠올랐는데 바로 메모하지 않거나 바로 글을 쓰지 않으면은 이 망각의 늪에서 떠나 다시 재현할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시인들은 늘 펜과 메모장을 가지고 다니면서 시상이 떠오를 때마다 메모를 하곤 하지요. 시어. 시란 것은 시어의 독창적 감각적인 여구가 시의 마지막 생명을 좌우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어떤 시작에 있어서도 시어의 문제를 나로서는 중요한 문제 중의 문제로 삼고 있다. 나의 시어의 노트는 유식, 무식을 가리지 않는다. 우리들 시정인들이 무식 중에 말하는 가운데에 천금보다도 귀한 시어가
산일되고 있다. 이 시어의 광맥을 파헤쳐본다. 뿐만 아니라 부산물이라 할까 주산물이라 할까 어떤 시어가 발산하는 매력에서 새로운 시작의 공상이 움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시정인이라고 하는 뜻은 도시의 큰 거리의 일반 사람이란 뜻으로서 서민을 이르는 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또 산일이라고 하는 어려운 단어가 나왔는데요. 산일이라고 하는 것은 한적하게 은거하다 또는 흩어지다 또는 산실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시작의 충동이 결정적인 요소가 되는 것이다. 하나의 시어는 마음에 깊은 충동을 준다. 그러나 기억력이 흐린 나로서는 섬광적인 찰나밖에는 나의 머리에 머물지 않는다. 이때 종이 조각에 써놓지 않으면 영원히 다시 그 시어는 이 땅 위에서 사라지고 만다. 어디까지나 노트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섬광적이라고 하는 것은 순간적으로 강하게 번쩍거려 비치는 빛처럼이란 뜻이 되겠습니다. 시어는 시인이 만든 것보다는 일상생활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하고 생명을 풍기는 말이 아니고는 시어로서는 죽은 말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훈 시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 에필로그. 에필로그라고 하는 것은 이제 후기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하나의 시는 시인으로서 정신적으로는 실로 눈물겨운 고심 참담을 겪은 자기의 분신일 것이다. 물론 하나의 시가 나 자신의 높은 감정에서 우러나오는 세계관의 확립과 시론으로서 못 견딜 뜨거운 충동과 영감의 과정을 겪은 뒤에 나에게 시를 준다. 그래서 나는 시인은 먼저 인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통절히 느낀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나는 아직도 완전한 시인으로서 아득하다. 그래서 시인으로서 자처하기가 부끄럽다. 그러나 시작의 10년 고전은 나로 하여 문득이 된 것을 비관하지 않게 하여 주었다. 인간의 조건은 육체적 문제보다도 정신적인 것이 우위에 있다는 것이 시작 수도에서 느낀 체험이다. 나는 시를 씀으로써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지금 행복하기만 하다. 이런 뜻에서 하나의 시작을 세상에 발표할 적마다 하나의 부끄러움이 들어 스스로 고개가 숙여진다. 지금 세상은 막되어 먹어가는 세상이다. 이 시대를 정화시키는 데에는 시가 차지하는 사명은 크다 하겠다. 이 인류의 불가피한 고민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은 온 인류로 하여 시세계에 끌어넣는 길이 가장 옳은 길이 아닐까 한다. 이 시대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시인이 봉화불을 쳐들어야 하겠다. 그리고 시시대란 새로운 세대를 만들고 높이 애치는 데에 현대 시인의 사명이 있으니 고민하는 시대를 구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시작 과정에 대해서 소신 있는 이론적인 뒷받침이 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훈 문학관 TV를 방송하는 이유는 고난과 역경을 딛고 문학의 꽃을 피우신 하나훈 시인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이나 하나훈 시인에 관심 있으신 분께서는 인터넷 포털 다음의 카페에서 하나훈 문학관을 검색하여 가입하시면 고 하나훈 시인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접할 수 있으며 많은 시인과 문학활동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하나훈 문학관 TV를 검색하시면 하나훈 시인의 진면목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제77화는 하나훈 시인의 수필 1988년 2월 1일 발행된 하나훈의 명시 보리필이 148페이지에 수록된 생명과 자학의 편력이라는 글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공하는 방송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입니다. 구독은 무료이지만 반드시 누르실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행의 손웅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